이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무경이 일단락되고 그걸 대신해서 이제 천간 지지, 천간과 그러니까 천간, 그다음에 지지, 그다음에 pel계, 그다음에 숫자, 이걸 합해서 천문사십자라고 하는데 천문사십자를 이제 3대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을지 몰라요. 있을지 몰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항상 내가 주장하는 거지만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요. 우리가 집 지을 때도 그 기초를 갖다가 공사를 잘 해놓으면 집이 안 무너져요. 근데 요새 우리 옆집도 보면은 지은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그냥 위험해, 이게. 왜냐하면 싸구려 갖다 짓고 날라를 지으니까 그래요. 그런 것도 그런데 항상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복희도의 중심이 텅 빈 까닭 이제 그랬거든요. 요거는 복희도는 일권천 이태태그 8군지까지 그렇게 하늘 사상, 땅의 사상,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했냐면 사상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상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형상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지, 내면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버키도는 내면의 중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중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도끼 팔교도는 무엇을 위주로 했냐면은 보이는 형상, 그걸 위주로 했다. 이제 그게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낙서, 문항도, 요거는 가운데가 5가 들어갔죠. 그리고 숫자도 도끼도는 꼭대기에 일권천이 있었는데 일감수가 북방에 있어요.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숫자라고 해도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게 보이잖아요. 또 여기서 일권천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감수. 똑같은 숫자인데도 방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할개도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져요.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에 뭐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도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그릴 필요가 없었죠. 근데 낙서 문학서는 뭐냐면 껍데기를 중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중심. 사실은 오가 겉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앙에 있는 오가 팔방으로 벌어진 거죠. 그 팔방, 그러면 40인데, 5팔이 40인데, 중앙에 있는 자기 자신까지 합하니까 5구라 이게. 그래서 45 조수로 이루어졌더라. 즉 낙서는 일감수에서 불이하까지 1에서 9까지 9개 숫자가 편장해서 중앙에 5가 들어가니까 5, 45. 1에서 9를 합하면 45가 나와요. 근데 복귀도는 1에서 9까지가 아니라 8까지밖에 없어요. 8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8개를 중심으로 했다. 1에서 8을 합하면 36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5, 9, 45. 낙서도는 5, 9, 45인데 복귀도는 4, 9, 36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용담도는 중앙에 6이 들어갔잖아요.
6이 들어가면서 6, 9, 54지. 54. 이건지에서 10건천까지. 2에서 10까지인데, 1에서 10까지 하면 55가 대전수가 나오는데, 2에서 10까지니까 54가 나오죠. 중앙에 6이 들어가니까 6이 구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4가 죠 사실은 55죠. 54라고 하지만 사실은 1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천대자, 정할전자, 천지가 크게 정할 숫자가 55다. 이것이 용담도를 가리킨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2부터 시작하니까 2를 빼고서 54라고 한 것뿐이지, 사실은 대정수를 가리킨 겁니다. 옛날부터 크게 정해놓은 거.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뭘 할 때도 처음에 큰 거 어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걸 대정이라 해요. 크게 내 의식 속에다 뭔가 크게 정해놓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크게 정한 게 천지가 정해놓은 게 55라. 그것은 유지 구변을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일을 더한 건 뭐냐. 이게 이제 대십자지. 일태를.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54도가 운동도지만은 55를 가르치더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복지도 그다음에 낙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더라. 이제 그런 거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알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복지도는 1에서 8권지 이렇게 8개의 괴가 있는데 왜 하늘을 갖다 이렇게 그리고 땅을 왜 이렇게 그리고 못을 왜 이렇게 그리고 불을 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벼락을 왜 이렇게 그리고 바람을 왜 이렇게 그리고 물을 왜 이렇게 그리고 산을 왜 이렇게 그렸느냐. 이렇게 근래 뭐 산이니 바람이니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있었어요. 괴상이 먼저 있고 이걸 갖다가 자연물에서 이제 그 형상을 갖다가 적당한 형상을 갖다 붙인 게 이제 뭐 하늘이니 땅이니 이제 그런 명칭이 됐던 거죠. 그래서 팔괴, 이게 부호죠. 일종의 부호. 그 천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도 마찬가지고 천간과 지지 이런 게 전부 다 부호죠. 부호. 그래서 하늘이 사용한 부호는 총 40개입니다. 우리는 그 천부경에서 천부는 하늘의 부호잖아요. 근데 하늘의 부호라고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게 뭘 가리키는지 이제 그런 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짚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천문 40자입니다. 사실은 40이라는 자는 4 곱하기 10이잖아요. 5 곱하기 8이고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도 굳이 차이점을 준다고 한다면 요거는 형상을 유지한 거죠. 상 5 곱하기 8은 뭐냐면 5는 뭐냐면 형상이 아니고 운행, 5가지 운행, 오행을 가리킨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40이란 그 숫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 즉 10곱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다가 10배가 된다. 그 10배가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상이 무국으로 벌어지더라. 무국에 충만한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5 곱하기 8은 여기 8괴잖아요. 또는 8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8개 조각이잖아요. 이게.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게. 오행이 그러니까 오행은 운행이라 했잖아요. 5가지 운행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속에서 움직이는 그 상태, 그런 걸 온전하게 드러낸 것, 그것이 40입니다. 이게.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40세에 자기 조국을 갖다 그 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예? 그다음에 40이면 이제 동양에서는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 40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을 보아도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진다. 그런 40 정도 되면은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나란 일을 맡아서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나이가 40은 돼야 돼요. 지금은 뭐 20대도 국회의원이 나오고 뭐 30대도 시장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40은 돼야 돼요. 사당 또는 사상이 그 10배 무국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걸 아는데 뭐냐면 1태급, 5환급, 그 다음에 10무급, 보통 3급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다들 알고 계실 걸로 믿는데 1태극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태극을 숫자를 1이라고 했느냐면은 그건 두 개나 세 개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태극이나 삼태극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는데 자꾸 지금 태극기 이렇게 된 것 같다가 세 개로 이렇게 적정항으로 하는 요거에 갖다 삼태극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요거 갖다 삼극이라고 해야지, 이게. 삼극, 지극, 임극, 삼극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태극기니까, 두 개짜리 태극기하고 여기 세 개짜리 태극이니까, 삼태극이다. 무심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태극이 세 개란 말이잖아요, 이게. 태극이 세 개면 나라 망하는 거라, 이게. 태극은 우리가 알다시피, 텅 빈 영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중심점을 해요. 태극은 중심점이라고 보면 돼요. 중심점. 어디의 중심점이냐? 영의 중심점. 영의 중심점. 정확히는 10의 중심점 그래야 되는데, 우선 10도 이제 그 형상이 0이니까. 영의 중심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중심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 번을 이렇게 가르면서 6개 표면에 6개 십자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10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중심점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뻗어나가야 돼요. 6방면으로 뻗어나가고, 그러면은 10개의 십자가 형성되는데, 그걸 갖다가 신무극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개 신무극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면은, 열 십자 자체가 무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십은 10으로 돌아가니까, 온전해지니까, 뭐든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10을 무극이다.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열십자가 되면은 막힘이 없죠. 중심하고 동서남북으로 다 통하니까. 근데 열십자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무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개의 열십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중심점. 네. 여기서 벌어져야만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10개의 십자가, 요거는 본래 어디 있었느냐? 영 속에 있던 거예요.
영속에 있었는데 다만 그것이 질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점도 없고 중심점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벌어지는 그 방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혼돈이 된 상태죠. 요걸 카오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카오스. 요거는 무질서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를 잡는 맨 기본을 중심점이라 하죠. 중심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요 속에는 정차 세 개로 이렇게 벌어질 그 삼극이 들어있지만 그게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 개의 삼극으로 벌어질 요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요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타극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태극이 성립한다 하는 얘기는 카오스가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카오스가 사라지면서 코스모스란 뜻이 질서잖아요. 예? 코스모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세계의 일이 자리를 잡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은 요 일하고 가운데 일하고 다 벌어진 10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11이다. 그래서 11이 1에서 10까지 합하면 5개가 있으니까 55가 되니까 한국 요게 11 자체가 하늘하고 아니 하늘하고 10이란 하늘하고 1이란 땅하고 천지가 합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황을 쓰는 거예요. 한국은 사실은 11을 가리킨 거고 그게 5개가 있으니까 오한국이라고 하더라. 요 중심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타극이고 그 다음에 내외에 벌어진 열십자 이게 참다 10개니까 신부국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태극하고 무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국은 내외에 가릴 것 없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중심점이 다 드러난 상태라. 이게. 근데 태극은 내면에만 있는 거지 표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 일태극이 내면에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일이 겉으로 6개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점이 내면의 중심점이 하나지만은 그게 세 개가 있었던 거구나. 세 개가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 속에 본래 세 개가 있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태극, 신극, 오한극 이런 것은 원래 같은 거예요. 다 하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로 벌어지고 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식구란 얘기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실현해야 할, 구현해야 할 그 세계가 바로 한 세계예요. 그걸 큰 대자, 같을 동자, 대동세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상세계고 이화세계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홍익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공부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홍익인간 내는 거.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드는 거.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뜻을 갖다가 세워야 돼요. 그게 개천. 하늘을 열어서 입겨라. 하늘의 가르침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개천 입겨라. 근데 대부분 이화세계 홍익인간 2개만 얘기하지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핵이거든. 이게 천일일이고 이화세계가 지1이고 홍익인간이 인일 3이라 이렇게.
그래서 천부경에 천일리, 지일리, 인삼은 개천이죠. 이화석에 홍이 인간을 가리킨 거다. 내일 금요일날 또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일 아침에 천일리, 지일리, 인삼이라는 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나 목표가 또렷해져. 그냥 나 혼자 사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간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이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좋건 싫건 간에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타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남도 행복해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 같이 가야 되는 그 의미를 바로 아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발음이 같아요. 이 가치하고 이 가치하고 발음이 같아요. 어쨌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 내가 요새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지금. 부키도나 부키도는 1에서 8까지 8개의 계산이 있고 낙서는 부궁도라에서 9개의 숫자가 등장하고 근데 여기에 개가 8개죠. 이것도 개가 8개. 용담도도 9개 숫자, 자신이 10개지만 숫자가 이렇게 있지만은 개는 8개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똑같아요. 8등분이라 해요. 8조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일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똑같이 8등신으로 이루어졌어요.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도나 다른 성사나 똑같이 항상 눈에 보이는 거는 8등신이에요. 근데 그 내용까지 하면은 9개가 된다 그랬죠. 내용은 뭐냐면 팔등신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낸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걸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덟 조각은 지가 변한 게 자기 자신이 변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진 거지. 조각이 나는 이렇게 갈라주고 싶다 해서 그렇게 갈라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조각은 뭐냐면은 수동적인 거다. 그 얘기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능동적으로 게 아니고 수동적인 거니까 의미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요놈들이 그 속에서 전부 다 장난질한 거라죠. 세 번 이렇게 갈라져가는 것도 조각이 갈른 게 아니라 그 눈에 안 보이는 선, 그걸 나는 칼날이라 했죠, 이렇게. 요놈들이 세 개의 칼날이 움직여서 여덟 조각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칼날 자체가 능동적인 거죠. 이 능동적인 걸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칼날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칼날에 의해서 갈라진 조각은 두 조각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음효, 양효 이런 표현이 생겼던 거죠. 교라고 하는 것도 음효, 양효 때 교라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